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금융당국이 집값 하락으로 한도를 초과한 담보대출에 대해 신용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첫 번째 이슈로 주택담보대출액을 좌우하는 LTV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신용대출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기숙도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아직 혹시 모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TV라는 그 론 투 밸류의 그 약자로 담보 인정 비율을 의미하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금융기관에 여신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해당 주택의 담보 가치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 대출 비율이 60%이라면 시가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대출 시 중요한 사항은 은행의 대출 건전성, 부실 채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주택 가치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인데요. 예. 최근 금융당국이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 가운데서 LTV가 올라서 상환이 불가피한 금액을 좀 신용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집값 하락으로 대출 한도를 넘어서 주택 보유자에게 은행 채무를 신용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이며 은행들은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담보 가치 인정 비율이 올라 상환이 불가피한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는 대신 신용대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집값 하락으로 LTV가 기준치를 웃도는 경우 적지 않아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대출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으며 서울 주변 신도시와 인천, 용인, 과천, 분당 등의 LTV가 급격히 올라 이들 지역에서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한도 초과 대출금을 회수해버리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가계 부실을 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모든 피해자를 소비자에게만 전가시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신용도가 낮아서 신용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좀 장기 분할 상환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겁니까? 최근에 무리를 빚은 모 은행의 학력 차별, 신용 등급 문제가 다른 은행에도 있는지 일제히 차별 소지가 있는 대출 관행을 철폐하도록 했으며 신용 등급과 대출 금리를 매길 때 연령이나 결혼 여부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며 고객의 신용도가 낮아 신용대출이 어렵다면 한도 초과 대출금만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LTV 한도가 10%포인트 추가돼 상환 압박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TV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신용대출로 전환해주고 또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에게는 장기 분할에 대해서 방안을 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대책들을 세우는 이유가 집값이 많이 내렸기 때문인지 어느 정도길래 이런 방안들이 계속 나오는 건지요? 네, 집값이 하락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은 최근 5년 새 많게는 20% 넘게 떨어졌으며 용인 수지는 마이너스 21.2%, 기흥은 마이너스 15.4%, 과천은 마이너스 20.6%, 분당은 마이너스 17.1%, 김포는 마이너스 15.2% 등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였고 올해 들어서만 과천, 수지, 김포, 일산 등은 3% 안팎에서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하락 시나리오 자료에 의하면 주택 가격이 작년 말 대비 7% 하락하면 약 19만 4천 가구가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 가구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계 가구는 소득의 4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자산보다 빚이 많은 가구를 뜻하며 한계 가구의 급증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7%만 떨어져도
은행 빚 중 4조 원이 서로 부실 채권이 되어 지난해 은행권 단기 순이익의 절반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아주 커지고 가계 부채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이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LTV가 60%를 넘어 위험 대출을 분리할 수 있는 그 대출금은 무려 44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에서 70%가 약 35조 8천억 원, 70에서 80%가 5조 3천억 원, 80% 초과가 2조 9천억이며 주택 대출자 77%가 이자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금은 갚지도 못하고 이자만 내느라 지금 예.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렇게 금융당국이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런 예. 조치가 취해진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실제로 이제 금감원이 은행들의 그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주택 담보 대출의 담보 가치 인정 비율이 높아진 주택 담보 대출을 기계적으로 수치를 맞추겠다며 해소하지 말라는 건의를 골자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대출에 대한 만기를 연장할 때 가상 금리를 높이거나 LTV 초과 분해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기보다는 장기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로 유도하라고 지시하여 신용 대출로 전환할 때도 일시 상환 방식보다는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정부 의제가 뚜렷하고 일관된 이상 자칫 악순환의 길로 진행되는 시간을 막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문제는 금리 부분에 관한 것과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으로 해결안이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이며 금리 관련하여 신용대출은 담보대출보다 일반적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나기에 협의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예. 주택뿐만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LTV 네.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어떤 예. 내용입니까? 한국은행의 그 발표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시중 6개 그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196조 8천억 원에 달하고 2010년 이후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연체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경우 LTV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부실 위험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는 48% 정도 되지만 상업용 대출은 많게는 80%까지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가 담보대출의 경우 독특한 구분 소유 구조 때문에 일반적인 상업용 부동산보다 가격 변동의 위험이 더 크므로 LTV 비율이 더 낮아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부채도 점점 쌓이고 경제 예.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예.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현황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이런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장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시중에 6개 은행에서의 그 현재 약 200조 이상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이 부분에서는 일부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LTV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비 사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가구 수 증가가 없는 1대1 재건축 시에 주택 면적을 기존보다 30%까지 늘릴 수 있게 하고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주거 환경 관리 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다고 합니다. 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두 번째 이슈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 살펴보고 이로 인한 시장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재건축 방식,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이 방식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사실 1대1 그 재건축이란 말은 그 법률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건 편의상 부르는 그 말이 되겠고요. 관련 법에는 재건축 때 그 크기별로 주택을 어느 비율로 그 지혜할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는 20%, 그다음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40%, 85제곱미터 초과 부분은 40%만 나와 있으며
조합원에 그 배정되는 그 재건축 아파트를 기존 주택 크기보다 10% 이내에서 늘릴 경우 일반인들에게 돌아가는 일반 분양분을 모두 적용, 전용 80제곱미터 이하로 지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1:1 재건축 경우는 면적 축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웠고 추가 분담금에 대한 우려와 재정착에 대한 불안으로 재건축을 반대해 왔습니다. 네, 뭐 규제를 좀 정비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럼 예. 이번에 관련 내용이 바뀌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뀌는 주 내용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의 면적 증가 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20% 증가된 30% 이내로 확대 가능해졌고 또한 기존 주택의 면적을 이 규모를 제한 없이 축소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 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면적도 좀 늘릴 수 있게 되고 또 소규모 정비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되는데 예. 이로 인한 시장 영향 어느 정도 파급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파급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1:1 재건축 규제 완화에 기존 주택 면적보다 확대도 가능하고 또 축소도 가능해져 주택 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되어 입주민 선호와 단지 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재건축 추가 분담금이 부담스러워 아파트 경우 주택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규모의 확대 비율은 예상 추가 분담금과 예상 시세 차익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또한 최근 국제 및 국내 경제의 침체,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에 따라 중소형 아파트의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형 평형 아파트를 중소형 아파트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예. 1:1 재건축을 비롯해서 이 예.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예. 가로주택 정비 사업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시행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가로 구역에서 종전의 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블록 단위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제곱미터 이하의 가로 구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폐율, 높이, 부대 복리 시설 등에 대한 특례가 주어집니다.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 면적에서 제외하였고 대지 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건축 디자인 및 도로 미관 향상을 위해 도로 사선 제한에 따른 높이도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택 건설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경로당 등 부대 복리 시설은 의무 설치 면적은 확보하되 용도는 사업 시행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공급되는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어린이 놀이터 설치도 면제됩니다. 네. 내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고 좀 복지 시설도 마련될 예. 수 있는 개정안인 것 같은데요. 주거 환경 관리 사업도 예. 좀 관련된 내용도 바뀐다고 하는데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은 단독 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대규모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 방식을 지향하고 기존 도시 구조를 유지하며 이주 수요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정비 사업 방식으로 지자체장이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법 개정으로 해제된 정비구역 및 재정비 촉진 지구 등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구역의 경우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라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 전략을 실행한 이후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또 그리고 말씀하셨던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건축이나 또 재개발, 뉴타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서울시가 그 가로주택 그 정비 사업이나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유도하는 것은 사업 추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판단되며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 동의 요건을 강화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등을 통한 사업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 철거 대신 기존 인프라를 유지하다 보니 문제점도 발생될 것을 예상되며 재개발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끌어낼 수 있는데 반해 신규 아파트 분양과 도시 전면 개발을 원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반감을 살 수 있고 또한 전면 철거 방식에 비해 기반 시설 및 주거 환경의 개선 효과가 한계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요즘 워낙 침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에 좀 장애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로주택 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좀 더 사업을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면 어떤 노력들, 어떤 대책들 필요할까요? 당장은 기존 뉴타운 재개발, 출구 전략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가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안정비 사업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개발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달라지는 이번에 정비 방식과 기존 지정 구역들의 해제에 대한 조합원과 거주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가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기숙도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길, 도시의 생명선이죠. 이곳의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합니다. 사통팔달, 서울로 들어가는 5개의 큰 길이 있습니다. 1호선은 가산 디지털역까지 35분. 과천 IC로부터 22분. 양재 IC로부터 23분. KTX로는 단 12분입니다. 새마역에서 세교의 모든 주거지까지 단 5분이 소요됩니다. 새마역 다음엔 오산대역이